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랑의 상징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이 발렌타인데이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막 꽃다발들 그리고 초콜릿들을 보이고 아주 달콤한 느낌이 확 들게 돼요. 근데 때로는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날에 연인들이 꼴보기도 싫을 정도로 되지 않나요? 농담이고요. 저는 모태솔로라서 솔직히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스윗한 모습,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그리고 아주 사랑에 빠지고 있는 연인들을 보며 또 꼴보기 싫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올해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받을 수 있었나요? 받을 수 있었나요? 받게 된다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받지 못한다면 저와 함께 하이파이 합시다. 네, 아무튼 저는 친구한테는 받을 거예요. 남자친구?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팟캐스트 영상들에서는 좀 짧은, 길어야 15분 정도만 되는 영상들, 그런 팟캐스트들을 만들었는데,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좀 길게 얘기해보면 좋은 것 같다 싶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몇 번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역사나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런 역사와,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저의 감정들, 제가 발렌타인데이가 오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쓸데없어도 그냥 틀어놓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괜찮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긴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새로운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의 영상을 더 좋아하는지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사람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피 발렌타인데이. 남자친구가 있든 말든 여자친구가 있든 말든 모두 다 해피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고 있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저는 이 발렌타인데이의 역사, 이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발렌타인데이의 역사 알고 있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알면 알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구글이나 AI 그런 여러 가지 곳에서 이거저거 찾았으니까 찾자마자 한 번에 이거 다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모든 이야기입니다 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중에 제가 또 이해 못했던 부분 혹은 더 알고 싶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더더 물어보고 그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이 과정, 이렇게 정보들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발렌타인데이가 나타나기 전에 로마에서 루파켈리아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가 2월 15일에 항상 하고 있었어요. 나라에 나쁜 일들이 없도록 깨끗하기 위해,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런 의미로 기념하는 전통적인 축제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루파켈리아 축제가 사라지고 발렌타인데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 발렌타인데이가 기독교의 날로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어요. 그럼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발렌타인은 사람의 이름이래요. 세인트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 한 분의 이름인데 목사 한 분의 이름은 어쩌다가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날이 되었던 건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데 그 목사가 평범한 그냥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 아니라 좀 특이했던 분이라고 해요. 뭐로 유명했던 분이냐면 기독교를 엄청나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일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거예요. 이거는 세이프라타이님에 대해서 좀 대충 이야기였고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세이프라타이 목사님이 기독교를 깊이 믿으셨어요. 그게 그때 가장 큰 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로마의 종교만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크게 반대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이프라타이 님이 혼자 조용히 남들 몰래 내가 믿고 싶은 종교만 믿으래 이렇게 하지가 않았어요. 나라에서 기독교를 크게 반대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조용히 혼자 믿지 않고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시민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기 위해 선뜻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때 나라에서 또 금지하고 있는 일까지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군인들을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클로디어스, 발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왕이 군인들이 결혼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결혼한 군인들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군인들이 훨씬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규칙을 만들겠죠? 이 나라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상 나라에서 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이 주는 사람이나 연견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왕이 규칙을 정하겠죠? 근데 세이프라타이 목사님이 그 규칙을 이겼고 군인들의 결혼은 도와주었어요. 그때 세이프라타이 목사님이 기독교에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맞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자면은 두 가지의 일, 기독교를 깊이 믿으셨다. 그리고 군인들의 결혼은 도와주는 일. 그 두 가지의 일 때문에 그때 세이프라타이님을 감옥에 갇혀두고 사형에 선고했어요. 사형이 뭐냐면 어떤 국민이 나라에서 정해둔 규칙을 이기고 너무 신박한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에요. 죽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지금 들으면은 너무 충격받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은 종교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을 너무 신박하게 생각하고 엮이고 있다는 점을 이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세이프라타이를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당시에 왕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만 기독교를 믿지 말고 우리의 로마 종교를 믿으시다. 우리도 한 나라의 사람인데 이제 그만 죽을 길을 걷지 말고 로마 종교를 믿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네 남은 삶은 살아라. 너 이제라도 마음이 바꿨다면 우리가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많은 선택을 했었는데도 세이프라타이님이 꼼짝도 안 하셨고 이 기독교만 죽을 때까지 믿으시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때 세이프라타이이 교도소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이 세이프라타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교도관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서 그런 거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로 엄청 궁금해 하셨겠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 세이브라다이를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세이브라다이에 가서 나에게 시각장애의 딸 한 명이 있어요. 나에게 너무 순수한 딸이라 눈이 좋아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수많은 약사들에게 가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너의 기독교가 그렇게 믿음직하는 것이 맞다면 내 딸의 눈이 다시 좋아지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그냥 기원하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겁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세이브라다이님이 기독교를 아주 간절하게 기원했는데 마법같이 교도관의 시각장애의 딸이니 눈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냥 이야기인지는 그런 정확한 정보는 없죠. 원래 신화들이 그냥 듣기 좋게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한 년 한 년 전달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사실과 달라지게 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인지 뭔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의심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린신들이 거의 항상 하는 말이 또 있잖아요. 영화는 영화로만 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화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시 제작하고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래도 아주 오랜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말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사실인 수도 있다 말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세이브라다이님이 도와줘서 눈이 좋아진 여자애와 세이브라다이님이 그 감옥에서 그 교도소에서 만났다가 정이 생기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저는 예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 그 부분이 찾았다가 진짜? 이렇게 조금 놀랐어요. 여러분도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이게 좀 허망한 일이 아닙니까? 세이브라다이님이 사형을 처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서 서기 269년에는 2월 14일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블라다이데이에 로마 군인들이 세이브라다이님을 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말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세이브라다이님이 죽기 전에 그의 여자에게 프라이어 블라다이, 당신의 블라다이께서 라는 편지를 주셨어요. 사랑 이야기가 담긴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 편지에 뭘 쓰여 있는지 그거에 대해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교도관의 따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내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대해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이브라다이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교도관의 따님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는 블라다이데이의 원인, 세이브라다이의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기록이라 보다는 세이브라다이님의 희생, 기독교를 간절히 믿는 마음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전해 내려오는 정설에 가까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어쨌든 덕분에 오늘날 블라다이데이가 생겼고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날이 아니라 아주 깊이 의미 있는 날이 되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야기를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든 말든 알게 되었으니까 작년들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번 블라다이데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역사를 알게 된 후와 전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있어도 너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알아?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물으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며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역사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는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다 라고 딱 하루만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렌타인데이는 일주일 내내 기념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냐면 7일부터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렇게 총 7일이 있습니다. 이 7일에 하루하루마다 뭘 해야 되는지 그런 해야 한 행동들이 다릅니다. 이제 공개해 줄게요. 첫 번째, 2월 7일은 로제데이라고 합니다. 로제데이. 그래서 그게 뭘 하는 날이냐면 자신의 사랑을 로제, 장미라던가 어떤 꽃다발을 주고 표현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꽃으로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꽃마다 꽃말들이 있잖아요. 꽃의 의미. 예를 들어 빨간 장미의 꽃말은 뭐냐면 사랑, 로맨스, 아름다움, 완벽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애인에게 빨간 장미를 선물로 해주셨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낭만적이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받는 꽃말을 찾아야 되니까 그 과정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2월 8일은 고백데이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우주만큼 사랑한다, 이런 예쁜 말들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민망해서 얘기 못했던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날에 모두 다 얘기하는 날이니까 이제 그만 망설이고 내 속마음을, 내 속사람을, 사랑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날에. 세 번째, 2월 9일은 초콜릿 데이입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왜 초콜릿을 주는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초콜릿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랑의 날인데 초콜릿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 얘기하자면 초콜릿에서 페니에티안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달콤한 초콜릿을 즐겨 드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초콜릿에 대해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초콜릿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팟캐스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날에 초콜릿을 즐겨 먹으면 달콤한 분위기에 대화를 나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번째 6월 10일은 테디데이입니다. 테디베어의 테디인데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포근한 테디베어를 선물하는 거라고 합니다. 테디베어는 포옹과 애정의 대표적인 상징이니까 포근한 사람과 따뜻한 감정을 테디베어로 연인한테 선물해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2월 11일은요, 약속데이입니다. 그날에 앞으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해준 거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2월 12일은 허그데이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위로의 행동을 허그를 해줘야 하는 날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어도 너에게 어떤 힘들들이 있어도 나 항상 네 편이다.
이런 단순한 허그인데도 그런 기분까지 들 수가 있거든요. 말로만 약속들을 하고 말로만 사랑 표현을 하지 말고 이런 허그를 해주시면 사랑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 번째, 2월 13일은 키스데이입니다.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로맨틱한 사랑을 그날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발렌타인데이 14일 당일에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이 발렌타인 목사님이 사망했던 날로 이 날야말로 찐 발렌타인데이라서 여태까지도 거의 모든 사람들도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오늘은 로제데이다, 오늘은 테디데이다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없을 거고 이 14일에만 꽃도 주고 인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허그도 뭐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좀 로맨틱한 남자다, 로맨틱한 여자다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2주일 동안 잘 챙겨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냥 14일에만 잘 챙겨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발렌타인데이의 역사와 발렌타인데이 전 일주일 나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선물해 줘야 하는 날이라고 해요. 초콜릿이나 테디베어나 그런 것들은 다 여는 사이에서 여자가 줘야 한다고 하고 남자들이 3월 14일에 화이트 데이라고 해서 그 날에 선물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얘기는 이 화이트 데이에 3월 14일에 영상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이 한국어 팟캐스트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